이런 수준은 처음. 엔화같이 대폭락하다. 요즘 엔화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죠.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하루도 빠짐없이 변화된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엔화는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엔화의 가치가 뚝뚝 완전히 급전직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엔화가 4월 26일입니다. 158.33을 기록했습니다. 달러당 158.33달러를 기록했다는 것, 당연히 역대 최고고요. 오죽했으면 최근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이런 수준은 처음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엔화가 가치는 급전직하고요, 환율은 쭉쭉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158.33이라는 것은요, 1990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4월 3일에 159.87을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최저치입니다. 34년 만에 최저치란 뜻이에요. 엄청나죠. 예, 그만큼 달러에 대비해서 엔화의 가치가 왕창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와, 이게 예상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는요, 엔화가 결국 가치가 또 올라갈 거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왜?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2016년 1월에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였거든요. 이것을 2024년 3월 올해입니다. 0.1%까지 올렸습니다. 0%에서 0.1%까지 금리를 올렸는데도 이게 엔화의 가치 하락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엔화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1분기에 1.6%가 떨어져서 경제 성장률이 최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1.6%조차도 많다는 겁니다. 미국이 작년 3분기에 4.9%, 4분기에 3.4% 이렇게 성장한 것은 기적적인 성장이고, 미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 1.6% 성장도 어마무시하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 일본의 금리 인하가 미국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뎌진다는 이야기죠.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 더뎌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게 생각보다 안 떨어지거든요.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2.8%입니다. 군원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는 일시적인 요소가 있는 유가라든가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 농산물을 빼고 계산한 값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8%니까 기본 물가 목표가 2%라고 생각을 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면 미국은요,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5.5%의 금리를 계속 가져갈 거예요. 지금 이대로라면요, 6월에 금리 인하는 일단 없고요, 이제 7월도 금리 인하 없다, 9월도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가 지금 대세이긴 한데요, 이게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11월은 미국 대선이 있어서 금리 인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 12월에 해야 되는데 연말에 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럼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년까지 갔는데도 미국 경제가 좋으면요, 현재까지는 전문가들이 시장을 예측하기에 결국 말입니다, 이게 거품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거품이 무너질 거다. 이런 예상은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그때 가봐야지 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보는 것이지 미래 시점에서 현재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또 미래 시점에서 미래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경제가 어떻게 되겠다 짐작만 할 뿐이지 이게 전면적으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선까지는 선거를 앞두고는 어떤 식이든 돈을 풉니다. 돈을 풀기 때문에 시장엔 돈이 넘쳐날 거예요. 그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요. 결국은요. 경제도 거품으로 계속 성장할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 성장률은 성장률대로 높고요. 물가는 물가대로 높아요. 금리 인하는 점점 물 건너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요.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지난 4월 26일에 달러 인덱스가 106.34를 기록을 했습니다.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6개 통화라고 하면 뭐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론에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 이렇거든요. 6개 통화. 그중에서 스위스의 프랑은 지금 금리를 내렸죠. 약세가 됐다는 뜻이에요. 점점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는 계속 강해지고 그런 모양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6.34라는 게 결국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지금 일본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158까지 올라갔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요.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것을 용인하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말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막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158.33이 돼 있으니까 달러당 158.33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행의 총재 예, 일반적으로 예, 지금 통화정책에 변경 없다예요. 우에다 카즈오 총재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엔화 약세를 용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 엔화를 보면 물가가 엄청나거든요. 일본도 물가가 엄청납니다. 지금 4월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3.5%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생각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상황이 워낙 말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니까 상대적으로 엔화는 약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궁극적으로 결국 일본은 어떤 식이든 통화 정책을 취할 겁니다. 저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봐요. 언제쯤 하느냐? 지금 현재까지는요. 시장의 전망은 10월이에요. 예, 지금까지 전망이 2024년 12월까지 0.25% 올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빨라진다는 뜻이죠. 그만큼 예, 어떤 시기로든 엔화가 너무 약세가 되니까 슈퍼 엔저가 아니라 킹 엔저가 되니까 아마 그에 대한 대비책 저는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입니다. 갑자기 또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지금 일본은요. 경제를 어떻게 하면 지금 확실하게 살려낼 것인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에 빠져있던 경제가 결국 확실하게 어떤 기본 틀을 갖추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 아마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엔화의 가치는 그 언젠간 올라갈 거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예, 그렇지만 분명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요 엔화가 지금 보시면 100엔당 869.23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869점이에요. 그러면 2024년 1월 2일에 864.9원까지도 있네요. 이제 최저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08년 1월 1일에 836.6일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얼마나 내려갈는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NY 가치가 달러에 대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NY 가치에 비해서 높다. 이런 뜻입니다.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거니까 이게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강세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원화가 강세를 유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만 엔씩 엔화를 샀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도 엔화를 지금 많이 샀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은 계속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엔화의 상황은 지금 폭락했다, 대폭락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더 많이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스톱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는 고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엔화의 가치는 결국 올라간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가진 여윳돈으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씩 말입니다. 그것은요. 저축을 해놓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요. 엔화로 돈을 많이 벌고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엔화로 일본 여행을 몇 번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엔화를 사두시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은요. 엔화가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를 계기로 엔화를 좀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내 책임 하에 해야 되겠죠. 정환진이가 사라고 한다고 해서 사든가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말입니다. 내가 주체적인 입장이 돼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강조해 드립니다.